눈보라 속 그녀는 왜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렀을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시는 한국이 작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어요. 2019년 겨울, 내 삶은 눈 덮인 강릉의 거리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옐레나 볼코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날 나는 품에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세찬 눈바람을 맞으며 강릉의 정동진을 걷고 있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왜 그 겨울에 당신은 그 먼 한국까지 와서 노래를 불렀나요?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노래를 부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간절함이었고 살아남고 싶다는 절규였으며 무엇보다 내가 받은 따뜻한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였다. 모든 건 아주 작은 우연에서 시작됐다. 2년 전 우연히 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을 때였다. 그 드라마 속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했고 특히 임산부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유난히 인상 깊었다. 그때는 생각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현실은 다를 거야. 하지만 그 허구 속에 나의 미래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러시아에서 한국 남성을 만났고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곧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났다. 일이 생겨서 한국에 잠시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연락은 끊겼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내가 안고 있던 아이는 그 순간부터 나의 전부가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했다. 일자리도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으며 무엇보다 아이를 맡길 곳조차 없었다. 그리고 진짜 절망은 의사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수술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그 수술비는 평생을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 액수였다. 밤새 병원 복도에 앉아 울었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친구가 내게 말했다. 한국은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래. 외국인도 치료받을 수 있대. 그 말이 희망이 되었다.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아이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 2019년 12월 나는 아기 미하이를 품에 안고 한국 인천공항에 내렸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지만 내 가슴은 뜨거웠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길도 걷겠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공항 대합실 한켠에서 미하일은 울었고 그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공항 직원이었다. 그분은 내 낯선 억양 속의 영어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곧바로 응급 상황으로 연결해 주었다. 그 장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삐 소리를 내며 움직이던 의료 침대, 긴급하게 열리는 병원 문,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걱정 마세요. 여긴 한국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외국인인데 아이를 이렇게까지 치료해준다고요? 믿을 수 없었다. 오히려 너무 불안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나중에 큰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통역사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의사의 말은 분명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하염없이 그냥 끝없이 눈물이 흘렀다.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다독였다. 처음이었다. 세상에 나와 아이를 조건 없이 받아준 순간이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한 여성분이 다가왔다. 사회복지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릉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공기도 좋고 바다도 아름다워요. 아이 키우기에 딱이죠.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두 번째 결심이 되었다. 그래, 강릉으로 가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 길로 나는 아이를 안고 강릉행 기차에 올랐다. 기차가 동해 바다를 따라 달릴 때 창밖으로 펼쳐진 겨울 풍경은 너무나도 낯설고 아름다웠다. 눈 덮인 해안선, 나무 뒤로 숨어있는 조용한 마을들,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 도착한 강릉은 상상보다 더 조용했고 더 따뜻했다. 처음 찾은 곳은 정동진 해안가였다. 한 손에는 미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바람을 막으며 걷고 있었다.
그날 바다는 유난히 거셌지만 나는 그 파도 소리에서 이상하게도 위로를 느꼈다. 그때였다.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그저 조용히 내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아가가 추워하겠다. 이거라도 덮어줘. 그리고는 본인이 두르고 계시던 목도리를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 둘러주셨다. 내가 간신히 스파시바라고 러시아어로 인사하자 그분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아이의 볼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주셨다. 나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건 목도리가 아니었다. 그건 내 아이를 감싸준 사람의 체온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강릉의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다. 정동진역 근처 작은 슈퍼의 사장님은 내가 분유값을 계산하며 망설이자 괜찮아요. 나중에 주세요. 아기 우유가 더 중요하죠. 하며 웃으며 분유를 내밀었다. 그 슈퍼에서 돌아오며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곳은 진짜 내 나라가 아니지만 마음은 점점 고향 같아지고 있어. 며칠 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한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다. 이름은 김지현 선생님. 지금도 나는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옐레나 씨, 한국어 배우는 거 힘들죠? 천천히 해요.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조차 하지 못했던 내가 김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매일 조금씩 한 단어씩 한국어를 배워가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면 가끔 김 선생님이 도시락을 손에 쥐어주곤 하셨다. 아기 챙기다 보면 밥도 못 챙겨 먹죠? 이거라도 드세요.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움은 언제나 말보다 앞서 눈물로 먼저 흘러나왔다. 강릉이라는 이 도시는 낯설지 않았다. 길을 걷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다. 괜찮아요? 감기 걸린 건 아니죠? 한 할머니는 자기 비닐봉지에서 귤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아가가 좋아할 거예요. 새콤하니. 나는 조심스레 또 서툴게 고개를 숙여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한국말 많이 늘었네. 걱정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때 알았다. 이곳은 외국인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아니었다. 이곳은 나를 받아들이는 따뜻한 집이었다. 어느 날 아이의 수술을 위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수술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서웠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너무나 멀고 거대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미하일의 수술 날짜가 다가오던 날 강릉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 둘 서울 병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슈퍼마켓 사장님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고 김 선생님은 작은 옷 가방을 들고 나타나셨다. 정동진 해변에서 처음 만났던 할머니는 손수 끓이신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 오셨다. 그분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혼자 힘들죠. 우리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버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들은 이방인을 위한 친절한 행인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걸. 서울 아산병원. 그 이름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커다란 곳이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나는 미하일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수술실 앞에서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수술실 문이 닫히는 그 찰나 미하일은 나를 보며 작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나는 모든 걸 걸기로 했다. 그날 수술은 5시간이나 이어졌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시간은 고요하고 느리게 흘렀다. 하지만 내가 혼자였던 건 아니었다. 복도에는 강릉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김 선생님은 내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고 슈퍼마켓 사장님은 조용히 뜨거운 캔커피를 내게 건넸다. 이거라도 마시세요. 속이라도 따뜻하게. 나는 커피를 마시지 못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울음이 섞일까봐 입술을 꼭 다문 채 손으로만 감쌌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백의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안정적이고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할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복도는 한순간에 뒤집혔다.
김 선생님은 나보다 먼저 눈물을 흘렸고 슈퍼 사장님은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정동진 할머니는 조용히 미역국 보온병을 꺼내며 말했다. 살았구나. 참말로 살았어. 나도 그제야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듯 울었다. 이건 단순히 수술의 성공이 아니었다. 이건 삶의 부활, 사랑의 승리, 그리고 국경을 뛰어넘은 가족의 이야기였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울음과 박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미하일은 빠르게 회복해갔다. 아이의 입술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정말로 살고 있다는 기분을 처음 느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우리는 다시 강릉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이곳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꿈이 되었다. 다문화센터에서 김 선생님은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가 말할 수 있어야 아이도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래,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려면 나는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했다. 매일 아침 미아이를 품에 안고 센터에 갔다. 아이를 등에 업고 나는 자음과 모음을 배웠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단어들이 입안에 맴돌 때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이 땅의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다. 강릉 시내의 한 카페에서 러시아어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었다. 나는 관광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주문을 도왔다. 가끔 러시아 관광객이 오면 그들은 깜짝 놀라며 묻곤 했다. 여기서 사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아이는 이 도시에서 두 번째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아름다움도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봄이면 경포대의 벚꽃길을 유모차에 미아이를 태우고 걸었다. 하얗게 흐드러진 벚꽃은 내 아이가 받은 축복처럼 느껴졌다. 여름이 오자 정동진 해변에 미아이를 데리고 첫 바다나들이를 나갔다. 파도 소리에 아이가 까르르 웃던 모습. 나는 울고 말았다. 단지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나 벅차오를 줄 몰랐다. 가을이면 오대산의 단풍이 나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김 선생님과 함께한 단풍 나들이에서 나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 가을 저는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은 김 선생님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옐레나 씨도 우리 강릉의 가을이에요. 따뜻하고 예쁘고 기다려지는 사람.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으로 내가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으니까. 강릉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다문화센터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붙었다. 한국 노래교실 참여자 모집 발음 교정과 문화 이해에 좋아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나는 원래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다. 러시아에서도 노래방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다. 하지만 그날 김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다. 엘레나 씨, 노래로 한국어를 배우면 발음도 빨라져요. 노래에는 마음도 담을 수 있고요. 그 말에 나는 조심스레 신청서를 적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꾼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날 선생님이 알려준 곡은 한국의 오래된 가요 겨울아이였다. 악보 위에 쓰인 가사를 읽는 순간 나는 손에 힘이 빠졌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감싸주었네. 처음에는 어색하게만 느껴지던 한국어 노랫말이 한 줄, 두 줄 내 마음을 찔러왔다. 이건 단순한 가요가 아니었다. 이건 나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내 아들 미하일의 이야기였다. 우리는 겨울에 한국에 왔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노래를 불렀다. 미하일을 재우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심지어는 길을 걸으며 속삭이듯 노래했다. 처음엔 발음이 꼬였고 음정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늘 웃으며 말했다. 엘레나 씨 목소리 참 예뻐요. 감정이 진짜 느껴져요. 그 말에 용기가 났다. 나도 이 노래를 통해
나의 감정을, 내 진심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노래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하일은 조용히 내 무릎에 기대며 말했다. 엄마 노래 좋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노래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러보자.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감사를 노래에 담아 돌려주자. 2020년 12월 강릉시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날 행사가 열린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여러 나라에서 온 가족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나누는 자리. 한국과 세계를 잇는 따뜻한 축제였다. 김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엘레나 씨, 이번에 한번 나가보면 어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한국말도 서툴고 너무 떨려요. 하지만 선생님은 조용히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엘레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 거예요. 용기 내보세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발표 주제로 겨울아이 노래를 선택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이야기. 그 모든 걸 담기엔 이 노래가 가장 완벽했다. 행사 당일 강릉시청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찼다. 시장님, 센터 직원들, 내가 도움받았던 모든 이웃들까지 그곳에 있었다.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심장이 요동치고 손이 떨렸다.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1년 전 아픈 아이를 안고 이곳 한국에 왔습니다. 내 한국어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은 조용히 객석을 울렸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내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노래를 시작했다.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감싸주었네. 첫 음절부터 나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사를 부를수록 내 눈에서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노래가 끝날 즈음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은 흐려졌다. 그런데 그 순간 들려온 소리,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모두가 일어섰다. 내게, 내 아이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보내는 박수였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한국 사람이다. 이 땅에서, 이 이름으로,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차례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겨울아이를 부른 러시아 엄마, 강릉의 외국인, 혹은 김 선생님이 데려온 천사 같은 엄마라고도 불렸다.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었다. 어머, 그 노래 부른 러시아 아가씨 맞죠? 아기는 건강해요? 그 질문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내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정말로 한 가족처럼 나를 기억해주는 마음이었다. 어느 날엔 동네 빵집 아주머니가 미하일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미하일, 엄마랑 또 산책 나왔네. 다음에 빵 사러 와요. 처음엔 신기했지만 이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내가 이 도시에 스며들고 있구나.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익숙한 얼굴이 되었구나. 그 무렵 김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다. 엘레나 씨, 한국어 강사 자리에 지원해 보실래요? 본인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다른 이민자들에게 나눠주는 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내가 한국어를 가르친다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제대로 못했던 내가. 하지만 그 제안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선물이자 한국이 나에게 준 두 번째 기회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저 해볼게요. 저도 받은 걸 돌려주고 싶어요. 첫 수업 날 교실엔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온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 나는 1년 전 내 모습을 봤다.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조용한 희망. 나는 칠판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적었다. 한국은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 말 한 줄이 내 수업의 첫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건 내 인생의 요약이기도 했다. 2021년 겨울, 미하일은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한국에서 처음 맞는 생일이었다. 나는 조용히 마음을 먹었다.
소박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자. 그날만큼은 이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자. 정동진 해변 근처 작은 카페를 빌렸다. 케이크도 직접 만들고 생일초도 조심조심 꽂았다. 초대장은 몇 분께만 드렸었다. 김 선생님, 슈퍼마켓 사장님, 정동진 할머니. 하지만 파티 당일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카페가 가득 찼다. 센터 수강생들, 가르치는 반 학생들, 심지어 내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직원까지 손에 손을 들고 들어왔다. 미하일, 생일 축하해요. 우리 미하일이 벌써 이렇게 컸네. 누군가는 꽃다발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아이의 장난감을 선물했다. 정동진 할머니는 두 손으로 미하일을 꼭 안으며 말했다. 이놈아,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손바닥만 했는데 이제 어엿한 겨울 사나이 됐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건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그건 환영이었다.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이제는 진짜 강릉 사람이 되었다는 따뜻한 인정이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미하일은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다.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떤 소원 빌었니, 미하일? 그러자 아이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모두 계속 같이 살면 좋겠어. 그 짧은 말에 카페 안은 조용해졌고 이내 누군가의 훌쩍임이 들렸다. 촛불을 끌 때 나는 속으로 또 하나의 소원을 빌었다. 이 사람들, 이 따뜻한 마음들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파티가 끝나고 나는 미하일을 업고 해변을 걸었다. 정동진 겨울바다는 여전히 찼고 바람은 거칠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파티가 끝난 그 겨울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귀화 신청.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었다. 단순히 아이 때문에 혹은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나라가 내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준 고향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강릉시청 민원실에 앉아 신청 서류를 적어 내려갔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긴장도 있었고 그보다 더 큰 벅참이 있었다. 접수 창구의 공무원이 내 서류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엘레나 씨, 이미 우리 강릉 시민이시잖아요. 이건 그냥 공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가족의 인정을 받는 것 같았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나는 한국 이름도 지었다. 김제이. 김 선생님의 성을 따르고 JJ는 하늘처럼 넓고 따뜻한 한국에서 자유롭고 밝게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다. 몇 달 후 귀화가 최종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랍에서 받은 신분증을 꺼내들고 나는 가만히 그 카드를 바라보았다. 김제이 옐레나 볼코바.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카드 표면을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속에는 내가 견뎌온 겨울들이, 받아온 친절들이, 그리고 지켜낸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진짜 이 나라의 사람이다. 아무도 외국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 내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름이 대신 말해주었다. 그날 밤 미하일을 재운 후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다. 김제이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나는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귀화를 마친 뒤 내 삶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정식 직원 채용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제이씨, 이제는 함께 일해요. 이곳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제이씨가 가장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꿈이 현실이 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동안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되돌려줄 차례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나는 기꺼이 수락했다. 이젠 아침마다 출근했고 출입증에는 김제이 상담 지원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첫 업무는 러시아에서 온 한 어머니의 상담 통역이었다. 그 여성은 병원 문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눈물을 보며 나는 3년 전 내 모습을 떠올렸다. 불안했고 두려웠고 아무도 없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해주고 있었다. 주말이면 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계속했다. 아이를 업은 채 배우러 오는 엄마들에게 나는 그저 문장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살아가는 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천천히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기선 우리가 서로의 이웃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바로 내가 한국인이 된 이유다. 어느 날 미하일과 경포 해변을 산책하던 중이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엄마. 갑자기 미하일이 입을 열었다. 노래 부를래? 나는 멈춰섰다. 어떤 노래? 그러자 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그건 내가 수백 번 불러주었던 노래. 내 인생이 담긴 노래. 그리고 우리 모자의 영혼이 연결된 노래였다. 그 서툰 발음 속에서 나는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보았다. 병실에서, 센터 교실에서, 한겨울 해변에서 그렇게 미하일은 자라왔고 이제는 나와 함께 노래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때 강릉시에서 연락이 왔다. 2024 다문화 음악제에 참가해 보실래요? 이번엔 미하일과 함께 무대에 오르시면 어떨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대, 그리고 아이와의 듀엣. 미하일에게 물어봤다. 같이 무대에 설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엄마랑 같이 노래할래? 그날부터 연습이 시작됐다. 아이와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겨울아이를 불렀고 아이의 입에서는 어설프지만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다. 차가운 세상 속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 가사를 부르다 보면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정말 이 노래처럼 살아왔으니까. 공연 당일 강릉 아트센터 대극장엔 수백 명의 관객이 모였다. 조명이 켜지고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다음은 김재희 씨와 아들 김미하일 군의 무대입니다. 무대 위 나는 손을 잡고 서 있는 미하일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해왔잖아. 오늘도 같이 노래하는 거야. 무대 위 조명이 우리를 감쌌다. 강릉 아트센터 대극장의 커다란 스피커에서 반주가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이크 앞에 선 미하일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하일이에요. 엄마처럼 노래 잘하고 싶어요. 객석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우린 함께 노래를 시작했다.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의 맑은 목소리와 내 가슴 깊은 울림이 조화롭게 극장을 채워갔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우리의 지난 5년을 담고 있었다. 미하일의 울던 첫 울음, 병원 복도의 기도, 정동진의 목도리, 센터 교실의 첫 인사. 모든 순간들이 이 노래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극장은 조용했다. 정적, 그리고 이내 우레 같은 박수. 사람들은 모두 일어섰다. 김 선생님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슈퍼 사장님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박수를 쳤다. 정동진 할머니는 입을 막고 울고 계셨다. 나는 아이를 안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미하일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다 들었어? 사람들이 우리 노래 좋아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노래가 사람들 마음에 닿았어.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였으니까.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적었다. 이제 나는 이 나라 사람이다. 이름도 주소도 언어도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건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어떠셨나요? 러시아에서 절망 끝에 건너온 한 엄마와 겨울바다에서 다시 태어난 한 아이의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불씨가 켜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차가운 겨울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목도리를 벗어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